먼저 팔꿈치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흔히 골프 엘보우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내측 상과염인데 골프를 칠 때 많이 생긴다고 해서 골프 엘보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골프를 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겪습니다. 주로 손목을 안쪽으로 꺾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잡아당길 때 이 부위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빨래를 짜거나 청소기를 밀거나 무거운 가방을 들 때 팔꿈치 안쪽이 아픈 경우가 바로 골프 엘보우입니다. 두 번째는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테니스 엘보우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외측 상과염입니다. 테니스를 칠 때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지만 역시 테니스를 치지 않는 분들도 흔히 겪는 증상입니다. 손목을 바깥쪽으로 젖히거나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팬을 들거나 컴퓨터 마우스를 오래 사용하거나 문손잡이를 돌릴 때 이 부위가 아프다면 테니스 엘보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통증 모두 결국은 같은 원리로 발생합니다. 팔과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그 과정에서 근육과 힘줄에 과도한 긴장이 쌓였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근육이 계속 긴장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스트레칭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핵심 동작을 배울 건데 먼저 첫 번째 동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서주세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편한 쪽 팔,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팔꿈치는 곧게 펴고 손바닥은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멈춰라고 손바닥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손가락 끝은 하늘을 향하게 세워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을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팔을 뻗으면서 무의식 중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스트레칭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목과 어깨가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놓고 팔만 자연스럽게 앞으로 뻗는다고 생각하세요. 반대편 손으로 아픈 쪽 손의 손가락 끝을 감싸 쥐어주세요. 이때 엄지손가락은 제외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만 감싸줍니다. 손가락 첫 번째 마디 정도를 부드럽게 감싸주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급하게 확 당기면 안 됩니다. 마치 고무줄을 조심스럽게 늘리듯이 부드럽게 서서히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기다 보면 손목과 팔 안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팔꿈치 안쪽 근육이 쭉 펴지면서 약간 당기는 느낌, 하지만 아프지 않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지점까지만 당겨주세요. 너무 세게 당기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놀라서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아, 시원하다. 늘어나는구나 하는 정도의 강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 자세에서 10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10초 동안 유지하면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세요.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걸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 근육이 조금 더 풀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10초가 지났으면 천천히 손을 놓고 팔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특히 팔꿈치 안쪽, 즉 골프 엘보우에 효과적입니다. 손목을 안쪽으로 꺾는 동작을 반복해서 생긴 통증이라면 이 스트레칭이 그 반대 방향으로 근육을 늘려주기 때문에 긴장이 풀립니다. 이제 두 번째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과 기본 원리는 같지만 손가락 끝의 방향만 반대로 바뀝니다. 역시 불편한 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팔꿈치는 곧게 펴고요. 이번에는 손목을 돌려서 손가락 끝이 바닥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손바닥은 앞쪽을 향하게 되고 손가락 끝은 아래를 향합니다. 마치 땅을 가리키는 것처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팔만 앞으로 뻗고 몸 전체는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제 반대편 손으로 아픈 쪽 손에 네 손가락을 감싸 쥐어주세요. 역시 엄지손가락은 제외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만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번에는 손목 바깥쪽과 팔꿈치 바깥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팔꿈치 바깥쪽 근육이 쭉 펴지면서 시원한 당김이 느껴지는 지점까지만 당겨주세요. 역시 급하게 당기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통증이 느껴질 만큼 세게 당기지 마세요. 이 자세에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10초 동안 호흡은 편안하게 이어가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걸 충분히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이 조금씩 더 이완되는 느낌이 듭니다. 10초가 지나면 천천히 손을 놓고 팔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이 동작은 팔꿈치 바깥쪽, 즉 테니스 엘보우에 효과적입니다. 손목을 바깥쪽으로 젖히는 동작을 반복해서 생긴 통증이라면 이 스트레칭이 그 반대 방향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원리입니다. 컴퓨터 마우스를 오래 사용하거나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동작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을 각각 한 번씩 해서 1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 3세트 반복해 주세요. 이것을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세트, 저녁에 자기 전에 3세트.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세트에 1분도 채 안 걸리니까 3세트를 해도 3분 정도면 끝납니다. 하루에 총 6분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하고 그만두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스트레칭은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 습관처럼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하면 확실히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오늘은 별로 안 아프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정말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믿고 꾸준히 했더니 정말로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3주 정도 지나니까 물건을 들 때 예전처럼 찌릿한 통증이 없어졌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꼭 꾸준히 해주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하듯이 습관처럼 이 스트레칭을 해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만약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즉시 강도를 줄여주세요. 당기는 힘을 조금 약하게 해서 시원하다는 느낌만 들 정도까지만 당겨주세요. 스트레칭은 고통을 참으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 효과가 있겠지 하고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근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의 목적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지 근육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원하다, 늘어난다, 편안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만약 스트레칭 중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스트레칭을 할 때 호흡을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집중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숨을 참는데 그러면 근육이 긴장됩니다.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스트레칭을 해야 근육이 제대로 이완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은 따뜻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차가울 때보다 따뜻할 때 근육이 더 잘 늘어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적당히 따뜻하게 하고 가능하면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에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스트레칭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단순히 운동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동작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키보드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키보드를 칠 때 손목과 팔이 계속 긴장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손목이 꺾인 상태로 오래 작업하면 더 심해집니다. 이럴 때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스트레칭을 1세트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팔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한 손으로 오래 잡고 있으면 손목과 팔꿈치에 큰 부담이 갑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터치하는 동작이 팔꿈치 통증을 유발합니다. 스마트폰을 30분 이상 사용했다면 잠깐 내려놓고 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집안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래를 널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기를 밀거나 요리를 할 때도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합니다. 집안일을 마친 후에 이 스트레칭을 해주면 쌓인 피로가 풀립니다. TV를 볼 때도 좋은 기회입니다. 광고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이 스트레칭을 1세트만 해도 팔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을 들이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틈틈이 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 3세트는 기본이고 그 외에도 팔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1세트씩만 추가로 해주세요. 스트레칭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보조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온찜질을 해주면 근육이 부드러워져서 스트레칭 효과가 더 커집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짜서 팔꿈치에 5분 정도 대고 있어 보세요. 또는 찜질팩이나 핫팩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근육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훨씬 잘 늘어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굳어 있을 때 온찜질을 먼저 하고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냉찜질입니다. 스트레칭을 마친 후에 냉찜질을 해주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음을 비닐봉지에 넣고 수건으로 감싸서 팔꿈치에 10분 정도 대고 있어 보세요. 특히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팔꿈치가 약간 뻐근하거나 열이 난다는 느낌이 들 때 냉찜질을 해주면 좋습니다. 냉찜질은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팔꿈치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스트레칭과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단순히 근육이 뻣뻣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약해진 근육이 반복적으로 긴장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조금씩 강화해주면 팔꿈치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벼운 물병이나 아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500ml 생수병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겁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거우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병을 손에 들고 팔을 책상이나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손목만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손목을 위로 젖혔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이 동작을 천천히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두 번만 해도 근력이 조금씩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 자세입니다. 아무리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면 통증은 계속 재발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손목 받침대를 사용해 보세요. 손목이 꺾이지 않고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어서 팔꿈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키보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손목에 무리가 가니까 적당한 높이로 조절하세요. 마우스를 사용할 때는 손목을 바닥에 고정시키지 말고 팔 전체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손목만 움직이면 팔꿈치에 부담이 가지만 팔 전체를 움직이면 그 부담이 분산됩니다. 스마트폰은 한 손으로 오래 잡지 마세요. 가능하면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거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누워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손목과 팔꿈치의 최악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도 휴식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팔꿈치 통증은 결국 과사용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팔을 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 중이라면 1시간에 한 번은 팔을 내려놓고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손목을 돌려주고 팔을 털어주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단 1분이라도 이렇게 쉬어주면 팔꿈치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만약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한다면 점심시간에는 가능한 한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도 잠깐 내려놓고 팔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세요. 특히 통증이 심한 날에는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한 팔 사용을 줄이세요. 오늘은 좀 아프네 하는 날에 억지로 일을 계속하면 통증이 더 악화됩니다. 그럴 때는 하루 이틀 푹 쉬는 것이 오히려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함을 버리세요. 팔꿈치 통증은 생각보다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 만에 확 좋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일주일 했는데도 별로 안 좋아지네 하면서 그만두는 거죠. 하지만 스트레칭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의 긴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는 꾸준히 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낫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오늘도 내 몸을 돌본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해주세요. 매일 아침 저녁 스트레칭을 하는 그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몸에게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라고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3주 정도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은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지만 드물게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제 주변 많은 분들의 경험상 대부분은 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집에서 언제든 할 수 있는 이 간단한 동작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증이 있는 쪽 팔로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세요. 회복하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반대쪽 팔을 사용하거나 양손을 함께 사용하세요. 무리하게 한쪽 팔만 사용하면 회복이 더뎌집니다. 둘째, 운동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 같은 운동은 팔꿈치에 부담이 큽니다.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이런 운동을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꼭 운동을 해야 한다면 보호대를 착용하고 운동 전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셋째, 팔꿈치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팔꿈치 보호대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착용하면 팔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이 분산되어 통증이 줄어듭니다. 특히 일을 할 때 착용하면 좋습니다. 단, 너무 오래 착용하면 근육이 약해질 수 있으니 통증이 심할 때만 착용하세요. 넷째, 영양도 중요합니다. 근육과 힘줄의 회복에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힘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서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전체가 긴장하고 그러면 근육도 더 뻣뻣해집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같은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제가 이 스트레칭을 알게 된 것은 몇 년 전 제 팔꿈치 통증이 정말 심했을 때입니다. 당시 저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 팔꿈치 바깥쪽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우스를 쥐기만 해도 아프고 문손잡이를 돌릴 때도 찌릿했습니다. 밤에 잘 때도 팔이 욱신거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테니스 엘보우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두 가지 스트레칭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정말 나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을 믿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팠고 때로는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2주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쥘 때 예전보다 덜 아프더라고요. 3주째가 되니까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문손잡이를 돌릴 때 찌릿한 통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스트레칭을 습관처럼 합니다. 통증이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해줍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좋아지실 겁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치료제입니다. 여러분의 팔꿈치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일상생활이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켤 때 아프지 않고 커피잔을 들 때 편안하고 문을 열 때 자연스럽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시니어 생활 채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